비만 치료제로 GLP-1 약물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체중 감량 외에도 여러 건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나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증 있잖아요. 밤에 잘 때 코 많이 골고 이런 분들. 그분들 경우에는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이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이제 처방이 될 정도로 이게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심장마비나 뭐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을 낮춘다든지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위고비 같은 약의 경우에 한 뭐 20%까지 낮추는 걸로 그런 이제 연구 결과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신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든지 심지어는 당뇨가 없는 분들도 신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그런 쪽 또는 이제 간하고 관련해서 간에 뭐 예를 들면 지방간에 있는 분들은 지방간이 뭐 좋아지거나 또는 간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있는 분들 이분들은 체중이 줄어드니까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GLP-1 계열의 약물들이 또 전신적인 염증을 낮추는데 뇌에서도 염증을 낮추는데도 좀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걸로 보인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사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GLP-1 계열, 사실 GLP-1 계열 약이 있고 GLP-GIP를 두 개를 다 건드려주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마운자로가 그런 두 가지를 건드려주는 이중작용제고, 그다음에 위고비가 이 GLP-1 쪽을 건드려주는 그런 약인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 걸쳐서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쪽의 데이터 축적은 위고비, GLP-1 쪽이 더 많이 축적이 돼 있는 편이에요. 더 많이 사용이 됐고 더 앞서 나와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약들이 이런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거에 상당 부분은 체중을 감량하는 거랑은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생쥐에서 이런 GLP-1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혈관이면 혈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없애버려도 그렇게 하면 살은 빠지는데 혈관 쪽에 나타나는 유익한 작용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살을 빼서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고 물론 이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그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그 수용체에 가서 약이 작용해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목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보다 실제 사용자, 대중이 항상 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롱제버티 메디신 그러니까 장수 의약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정말 막 뭐 영어권에서 그런 크레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열풍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약을 막 처방을 받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원래 주사해야 되는 것보다 뭐 몇 분의 1로 주사를 하고 그런 소량으로 이제 주사를 하면서 나는 건강이 더 좋아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단은 처방약이기 때문에 의사하고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셔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아까 이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말씀드렸지만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도요 심층 기사를 굉장히 길게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GLP-1 계열의 이런 비만 신약을 쓰게 될 때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요소가 부작용 중에 탈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일시적으로 좀 빠집니다. 이거는 사실 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단기간에 살을 빼면 이제 머리카락 만드는 데 쓸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탈모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일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그런 이 약을 사용한 분들의 후기, 경험담 이런 걸 모아놓은 기사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이제 곱슬머리가 풍성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탈모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전처럼 풍성하지 않아서 걱정하던 분이 이런 그 비만 신약을 쓰고 나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엔 머리가 더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원래 풍성한 그러면서 이제 컬리한
웨이브 가진 그런 머리를 내가 되찾았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놀랍다. 저런 일화적인 사례를 보고 나도 머리가 더 나게 저 약을 써야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게 되게 많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섣부른 결론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관련해서 방송에서 이게 전신적인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과학자들이 관련해서 염증성 질환이 조금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부과 영역에서는 그게 건선하고 관련해가지고 염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위고비의 원래 당뇨약 버전이 오젬픽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오젬픽 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약을 써서 살이 빠지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푹 꺼진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무슨 얘기도 나왔냐면 오젬픽 글로우란 말도 나와요. 이것도 그냥 전문 용어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엮어낸 그런 말인데 오젬픽, 위고비 같은 약을 써가지고 살을 빼니까 피부가 톤이 더 밝아지고 사람들이 너 피부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선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건선은 이제 피부에 붉어지고 염증이 많이 보이고 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피부 자체가 너무 피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건선이. 근데 이제 이 건선 같은 경우에 증상이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해외에서도 좀 유난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해서 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로 내가 진짜로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댓글을 건선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하는 거를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건선인 분은 이런 비만신 약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어떤 그런 효과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가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 부담이 좀 큰데요. 반면에 인도처럼 특허가 만료된 국가에서는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예측은 잘 안 되는데요. 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도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달치 약값이 주사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만 원 정도? 네, 그 안팎이었어요. 미화로 해서 100불에서 아마 150불 요 정도 사이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약값이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 지금 인도, 캐나다, 중국, 브라질이 위고비가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이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제네릭이 나오면서 인도에서 원래 오리지널 약값의 80%까지 내려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80%, 90%. 그러면 원래 약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면 1, 2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예. 근데 관련해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논문에서는 다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 예측하는 걸 물론 근거 있는 예측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걸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가격으로 풀어낼지는 모르죠. 그러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의 원료가 되는 그런 약을 가지고 쓰인 논문을 보면요. 한 달 약값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1년의 약값이 한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이거는 아직 진짜 정식 인정이 된 논문은 아니고 사전 이제 프리프린트 논문이지만 그런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5천 원도 아니잖아요. 한 3, 4천 원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물론 이게 거의 원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얼마에 공급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주사제가 약값이 더 내려갈 거고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약값이 좀 덜 내려갈 거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사제보다 먹는 약이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주사제는 이걸 주사하면 다 흡수가 되지만 먹는 약일 때는 한 100을 넣어줘야지 그중에 1이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가 먹는 약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먹는 약 원가 낮추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트렌드만 놓고 보면요.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출시가 될 때 캐시로 자기가 직접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 가격 자체가 미화로 $149에 책정이 됐어요. 한 달 약값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용량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옛날에 우리가 위고비 얘기할 때 이런 주사가 한 달에 미국에서 뭐 18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아예 처음에 내놓을 때부터 한 달 약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또 경쟁자인 파운더에어라는 약도 있는데 이제 그건 릴리에서 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약들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될 거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약이라는 건 원래 안전성이 점점 더 확보가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무래도 사용자층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약의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구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관련해 가지고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추측을 하는 그런 추측을 해서 내놓은 그런 자료를 보면 2035년까지 1,900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아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거의 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육이 함께 빠지면 건강한 감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을 쓰면서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운동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운동을 하면 생각보다 근육이 덜 빠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재밌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생쥐한테 이제 한쪽 다리는 못 움직이게 해놓고 우리 말로 하면 뭐 이제 깁스, 캐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묶어놔가지고 다른 한쪽은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나가지고 약을 투여해서 살이 빠질 때 근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의외로 움직일 수 있었던 쪽에 운동할 수 있었던 다리는 거의 줄지 않았고 운동을 못하게 막아놓은 쪽이 이제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이런 약을 썼을 때 근육이 빠지는 부분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던 분들일수록 처음에 빠지는 거에 거의 한 80%는 지방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살 빠질 때 어떤 데이터를 볼 때 뭐를 포함을 안 시켰냐면 내장 지방 빠지는 걸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 빠지는 거를 따로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가 마치 근육이 빠지는 걸로 오해를 한 데이터에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간에 저장해 놓은 지방 이런 것들도 이런 약으로 살을 뺄 때 빠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부분이 이게 근육보다는 지방을 저장해 놓은 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하고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 또 그만큼 지방이 더 많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법.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로 살 뺐을 때 내가 근육 줄어들까 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운동하시면 되고 단백질 섭취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썼을 때 하루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섭취 칼로리가 800에서 1000칼로리까지 떨어지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하루에 먹던 거의 절반만 먹는 거니까 이렇게 적게 먹으면서 단백질까지 제대로 챙겨서 먹지 않으면 당연히 근육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고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두 끼, 세 끼로 좀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더 좋고 물론 한 번에 다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뭐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 실제로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써가지고 살을 빼는 그런 경우에 살을 빼면서 운동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까지는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거에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게 좀 날씬해지고 나니까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운동을 더 많이 해주시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이때는 막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에어로빅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는 저항성 운동 그때 늘려주시면
근육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약간 서글픈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운동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왜냐하면 위고비 마운자로에 돈을 쓰고 나서도 이분들은 지갑이 두꺼우니까 운동에도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지갑에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미 그런 비만 신약을 쓰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의 예산이 안 나오면 운동을 집에서밖에 못하고 헬스장 가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좀 홈트라도 준비를 하시고 예산이라는 건 한정적이니까 최대한 아무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근육이 날아가는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항성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량이 있어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중량을 들어주는 그런 운동, 덤벨이나 바벨 들어주는 운동 하셔야 되고 헬스장 가보시면은 직접적으로 또 중량을 안 들어도 뭐 탄성이 있는 끈 같은 걸 잡아 늘리는 방식으로도 또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뭐 수영장 가셔서 수영하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 좋은데 이제 그거는 물 속에서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력의 어떤 그런 저항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력을 좀 키우는데 근육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량을 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거를 보통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해보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해야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씩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이 그냥 건강한 생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은 뭔가 좀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쓴 건강 구독사라는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더 재밌다. 이런 주변의 평가도 많은데 정말 자세하게 썼고 또 내용이 재밌게 썼으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영양제를 여러 가지 챙겨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좀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책을 읽고 나시면 좀 뭔가 좀 명확한 그런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읽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책 제목 다시 건강 구독사입니다.